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알테오젯.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기업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를까 내릴까? 아,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팩트로 좀 접근해 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HLB. 둘이 시가총액, 코스닥이 거의 쌍두마차죠. 네, 둘 다 분위기가 어때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빠질 건데, 재료는 다르지만, 그죠? 악재도 다르잖아요. 왜? 이 부분 악재라고 한다면 박순재 대표이사의 와이프분인 장현식 박사 9.9%의 블록딜. 근데 이 부분에서 빠질 때 이 부분도 빠지죠. HLB.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산업의 환경과 사이클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썸네일을 좀 화려하게 적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제 여기 포함되냐 마냐의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엔캠이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차트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 뭐냐면 지금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5월 15일에 있을 이제 편입일이죠. 근데 보통 사전적으로 편입해서 예, 급락 후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급등시킨 다음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한진 칼 어떻습니까? 편입시키고 급락시키죠. 그리고 예,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었죠. MSCI에 편입되냐 마냐. 결국은 이 종목은 예, 이렇게 편입되고 나서 급등 나오죠.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젠의 수급은 또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봅시다. 자, 연기금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거죠. 역시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도 이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과정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쪼개서 들어온 걸 한 번에 매도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적인 환경이 예, 썩 매력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HLB라는 종목도 이런 주가 조정을 받게 된 거고요. 뭐 5월 16일에 있을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건 핑계거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환경이 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특징적으로 그날 뭔가 탁 튀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를 수가 없어요. 역시나 금리 부분이 잡히지 않은 건데 주말 동안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자, 노동시장이 과열이 완화됐다. 자, 다우 나스닥 대폭등. 대폭등. 오랜만이네요. 연준 금리 인하 빨라질까라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주. 기술주가 꽤나 올랐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업체도 역시나 예, 주가가 꽤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뭐 꽤라고 봐야 될까요? 자,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업체 중에 이 어, 암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암젠. 예, 암젠이라는 회사도 11% 정도 급등을 했다는 건데 결국은 고용시장 약화를 시사하는 이날 보고서는 연준 준비제도 예, FED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되살렸다. 그죠? 기술주들은 어떻죠? 성장주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것도 금리에 민감해요. 실제로. 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바이오 종목, 그리고 기술주, 이 두 종목도 결국은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사실 알테오지라는 종목도요. 정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따졌을 때 HLB,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졌을 때 쌉니다. 왜? 이미 기술 이전료를 수취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키트루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이치 상교를 통해서 예, 에너투 즉 SC 제형 변경을 했죠. 글로벌 제약사들 얀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요. 주사 방식에서 예, 주사 경구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사 방식을 꼭 써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항암제. 자, 항암제 방식은 이 경구용으로 가는 것보다 이 주사 방식이 가장 네, 그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정맥에 투여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4시간, 5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고 지루했죠. 근데 이거를 피하 지방, 북부에 이제 자가 스스로 맞을 수 있다고 한다면 빠르죠, 편리하죠, 그죠? 의대 그 숫자 늘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그죠? 파업이 일어났었죠. 사실 이때 추가적인 알파의 부분은 그 영향도 있어요. 가서 4시간, 5시간 대기하는데 의사가 다 파업해 버리게 되면 어떠냐? 이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표면 그리고 이면에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왜 지금 주가 빠졌어요? 합당 근거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합당 근거는 뚜렷하게 있죠. 뭐죠? 금리야. 그럼 우리가 연휴를 이제 월요일 날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당일자 기사에는 정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루 쉬어버리네. 이게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벤트가.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제가 뭐 시간 남아서 찍는 건 아니고요. 이제 16일 HLB가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 그죠? FDA 임상의 간암 치료제를 결과 발표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15일이 언제입니까? 15일. MSCI에 편입되는 실제로 편입되는 날이죠. 16일은 언제죠? 이게 간암 치료제 결과물이 나와요. 야, 변동성 너무 확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여러분들이 좀 순간적으로 또 이제 움직이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바이오 업종이 휘청휘청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네, 채널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 네.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뭐 하이브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여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투자해야 되냐 이것도 알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사실 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뚫을 겁니다. 다만 다시 내려올 겁니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요거 간단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 아닌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꽤나 시간이 됐네요. 이때 최저점의 HLB 생명과학 알테오젠이라는 부분인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입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 같이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알테오젠 이때죠. 16만 1,000원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 자, 이때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금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순히 금리 인상하겠다, 인하하겠다가 아니고 딱 코멘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집어내죠.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일 전에 오늘은 분명히 급등 후에 조정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18만 1,000원이죠. 요 부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모든 걸 뚫어내긴 할 겁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재차 내려온다고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4%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상승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이번에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엔캠이라는 종목, 그리고 HD 이제 현대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어때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갔죠. 이 부분은 일단 편입이 되기 위한 요소는 모두 갖췄기 때문에 거래량까지도 다 맞춰놨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거래량과 가격을 본다. 몸집이 너무 커진 걸 싫어한다고 했죠. 얘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알테오제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어떤 특수적인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없다 이겁니다. 거래량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되는 부분인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그리고 월화 지나게 되면 이제 5월로 넘어가요. 지금 현재 기준에는 100% 기준에 쉽게 말해서 100%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HLB 종목과 자, HLB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4월 8일 날짜에 여러분들께 일러드립니다. 잘 보게 되면 HLB 그리고 엔캠 똑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저는 단답형으로 항상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러다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확률 게임에서 이기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죠? 자, 알테오젠도 역시나 지금 이 부분을 뚫느냐 마느냐. 자, 오늘 100% 뚫습니다. 100% 뚫어요. 자, 이 부분은 만일에 오늘 이 부분을 뚫는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요일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뚫을 거다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완벽하게 뚫을 거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결국은 뭡니까? 뚫었죠. 근데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음날 반등 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뭐랄까요?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여기서 알테오젠이 재차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재차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중요한 건 환경의 변화예요. 그 환경의 변화를 빠른 속도로 인식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왜?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도 뭐죠? 금리, 예,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었음에 이 환경이 바뀌어져서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똑같은 재료, 자, 9.9%의 블록들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장영식 박사의 블록들은. 근데 환경이 바뀌었죠.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가 뭐죠? 인하 더 이상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 환경이에요. 코로나 때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때 아무리 경제질병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항상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실, 그죠? 어떤 사실이라면 모든 종목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펀더멘탈을 무시해 버립니다.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뭐랄까요? 이제 그 알테오제에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키트루다, 그죠? 키트루다가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 키트루다도 있지만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제형 변경, SC 제형 변경, 이게 바로 경쟁사의 할로자임,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다젤렉스라는 기업과 독점 계약을 했어요. 어차피 다이치 산교도 SC 제형을 변경할 건데 상대적으로 둘이 독점을 했다는 거는 다젤렉스를 얘가 계약할 수 있을까? 100%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알테오젠만이 계약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키트루다 3상이 있고 ADC 에로 라이센싱 아웃, 요거 특정 일자 잡혔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 매번 말하지만 말하지 마라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분 지금 이거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용 저한테 좀 들어왔어요. 자, 요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내줄 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저 이런 거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알테오젠 다이치 산교 실사 일정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들도 그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구독자분만. 아시죠? 자, 어차피 지금 최근에 구독자 쭉쭉 늘어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메이저 후배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알테오젠 주식 타짜 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단은 그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요. 만일에 그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하여튼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여는 해보세요. 제가 대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분들은 알테오젠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2기를 다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제가 이 종목 적어도 커버리지 한 25만 원대까지 갈 때는 위아래 변동성 줄 때마다 여러분들께 뭐랄까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채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진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약속은 지키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제가 이제 한 종목 딱 집어서 이제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4월 29일부터 일단 단기 종목 엔캠 설명해 드리면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한번 해보자. 전액 관련주 수남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평가 구간대입니다. 라고 해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월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아시죠? 예, 그 조건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이 에는캠이라는 종목 항상 산업을 이해하자. 바이오 종목도 산업을 이해하자. 결국 뭡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죠? 피해가는 부분은 피해가면서 이 MSCI 이 부분을 이해하자. 항상 말씀드려요. 쉬어갈 때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 거고 10억 만들기 방은 주위에 계신 분들 만일에 꽤나 모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또 이제 주구난방이면 전 그냥 여기서 종료를 할 겁니다. 01048들도 8706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꽤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4822 8706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알테오젠 주식 타짜라고 보내시고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참여가 아니죠. 이건 뭐 도리죠. 자, 제일 먼저 예외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잘 지었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